그럼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 안 좋은 이름이 따로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이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안 좋은 이름이 될 수도 뭐 있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 사주에 맞는 이름이어야 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A라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B라는 사람한테는 나쁠 수가 충분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김영삼이라고 해서 뭐 김영삼 이름 쓰면 다 대통령 되고 90살까지 사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똑같은 이름이어도 누구한테 어울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것도 그 사주를 넣어서 사주도 같이 그렇죠. 매칭을 하는 거예요? 사주에 부족한 걸 채우는 것도 있고 그런 성명학도 있고 그다음에 성격은 연도에 어떤 발음이 되느냐 기역으로 발음되느냐 니은 디귿 티귿 니을로 발음되느냐 이응 히읗으로 발음되느냐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한국 이름이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스미스라고 부르면 스미스로 발음되면은 어떤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발음에서 나타나는 성격도 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야, 그래요. 그 발음 그러니까 그거를 한평생 계속 그 이름으로 그 발음으로 본인이 들려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또 성격이 형성되는 것도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어느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5살부터 엄마를 불러서 50까지 계속 엄마로 부르면 엄마가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에서는 성격이 나오는 건데 엄마라는 발음에서 성격이 나오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더 엄마가 그냥 엄마로서의 물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도 직업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55년생이나 65년생이나 75년생 같은 경우는 엄마로 불러지면 카리스마가 많이 생기죠.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 이름도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 발음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 만들 수도 있다. 네. 예전에 그 유퀴즈에 박격포라는 분 나오셨었잖아요. 예. 결국 그분이 군인이 됐다고. 그렇죠. 물론 성함은 박격포인데 공군 장교가 되셨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제가 전문가로 나가서 이제 했었던 건데, 네네네. 한 분은 차차였고 한 분은 아,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차운이었어요. 차운. 차차와 차운. 외자. 차시성에. 근데 한 분은 포크레인 기사, 한 분은 택시 기사였어요. 근데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차차와 차운을 지으신 할아버지께서 차유리로 또 손녀 딸을 지려고 그랬는데 그건 반대해서 이제 안 되는데. 유리라는 이름은 참 예쁜데 예. 성이랑 붙으니까 그렇죠, 차유리가 됐어.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거에 자꾸 이제 목매어서 그걸로 이제 따라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어릴 적에 그래서 친구 이름 황 씨는 다 황소였고 염 씨는 다 염소고 별명이. 이게 또 성격을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름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 담은 최고, 대왕, 황제, 우수, 우성 막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뜻풀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맞아 떨어져야 되고 성격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최고라고 이름을 진다고 뭐 다 최고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김영삼 같은 경우도 헤엄칠 영자에 석삼이에요. 3번 헤엄친다. 뭐 뜻풀이를 보면은 뭐 3번만 헤엄치니까 뭐 4번째는 빠져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도 하고 89세까지 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뜻풀이하고 뭐 운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혹시 교수님이 지금까지 보신 이름 중에 예. 이 이름이 최고다. 혹은 사주랑 정말 너무 잘 맞아서 시너지가 정말 잘 나더라. 그런 사례 예를 들어서 뭐 계시나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주는 겨울생이고 수가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약간 소심한 기운이 있는데 그러면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소심한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서 대중이라는 이름이 배짱이나 추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머리도 좋은데 리더십까지 일단 결합하면서 암기력도 엄청 좋았고 5시간 동안 연설할 수 있던 걸 그런 암기력이 대단히 뛰어났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이름의 덕을 많이 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름을 김대중이라고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대중이라는 이름이 리더십, 배짱,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오는 이름이었던 거지. 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맞는 이름이 또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뜻풀이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네. 사주랑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순 우리말 이름은 어떻습니까? 순우리말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이제 발음 성명학이 있으니까 이제 한자로 하는 성명학은 안 맞지만 네네네. 발음 성명학은 맞는데 다만 평범 속에서 좋은 이름이어야지 독특한 이름 속에서 이 튀는 이름에서 좋은 이름은 약간 좀 이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독특한 이름들, 뭐 초롱초롱 빛나리 이런 이름들은 그냥 평범한 이름 속에서 너무 튀는 이름들은 네. 삶이 또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못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평범한 이름. 그러니까 한국은 두자 이름이니까 두자 이름 중에서 좀 평범한 이름 중에서 성명학적으로 좀 좋은 게 가장 좋은 거다. 너무 튀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80년 전후에 이제 한글 이름 붐이 엄청 네네네. 일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뭐 보람이, 샛별이, 초롱이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거의 다 줬는데 그 친구들이 80년대 전후생들이 한 고등학교 되면서 개명 열풍이 엄청 불었어요. 오. 고등학교 돼가지고 초롱이 그러니까 보람이 뭐 힘찬이 뭐 이러니까 사실은 좀 어른이 되면서 이제 이 힘찬이라는 게 30대서도 힘찬이 초롱이 보람이 이러면은 또 웃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칠순잔치 할 때 힘찬. 그러죠. 그러니까 손주가 나왔는지 알고 돌잔치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한갑잔치 하는데 초롱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네요. 예, 그래서 평범 속에 빛나는 이름이 가장 좋은 거지. 혼자만 튀는 이름들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예. 서 길게 지면 이제 장수한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뭐 옛날에 뭐 개그 소재로도 나오고 막 이랬던 건데 예, 그렇죠. 뭔가 이름과 관련된 속설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뭔가 잘 살아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뭐 이름 하나로 인생이 다 바뀌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뭐 성격은 분명히 나타난다. 뭐 이름을 잘 져야지 뭐 부인을 잘 만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건 의미 없다. 자식이 잘 된다는 것도 자식이 2명, 3명 중에서 뭐 1명은 잘 되고 1명은 안 되고 그러는 거지. 모든 자식이 잘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자식 사주인 거지. 엄마 아버지하고 뭐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부자면 뭐 자식은 잘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오히려. 아이 사주를 탓하고 아이 이름을 탓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이름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뭐 잘 지으면 좋죠. 당연히 잘 지으면. 예를 들어서 왕들도 옛날에는 뭐 그 3달 동안 이름을 짓는 기간을 두고 이름을 줬으니까 뭐 그렇게 평생을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지으면 좋은데 이름 하나로 뭐 인생을 다 바꾼다. 그러면 뭐 저도 제 이름 바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제가 저는 그 이건희처럼 부자 되는 이름에다가 100살까지 사는 이름에다가 뭐 제 이름 하나 바꿔가지고 그냥 살지. 그래서 굿하고 부족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딴 사람은 무료로 하고 자기 거 해라. 그래서 자기 거 굿하고 부족해가지고 삼성만큼 큰 돈 가지게 해라라고 뭐 한 일주일량 작두해서 뛰면은 뭐 부자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김동환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근데 옛날에 이게 그런 것도 있었죠. 무슨 촌스러운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 그리고 그래. 딸 이름에 자자를 넣으면 그 다음에 아들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속설은 많았었는데 뭐 이거는 다 뭐 어떻게 뭐 확인되고 이제 그런 건 이거는 아니겠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럴 때는 양반들 자식들은 좀 일찍 죽었어요. 왜냐하면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또 뭐 임산부도 거의 앉아만 있으니까 사실 운동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름을 그 양반들 이름은 돌림자 잘 해가지고 뭐 종호 뭐 이렇게 이름 평범하게 잘 졌는데 일찍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 아이들은 마당새 뭐 돌새 이렇게 졌는데 개똥이 이 엄마들은 뭐 임신했을 때 엄청 일을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운동하고. 아이들도 쉽게 낳고 아이들도 또 떼어놓으니까 막 떼어놓으니까 오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양반들은 오래 못 살고 쌍놈들이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황희정승 같은 경우는 도야지예요, 이름이. 실제 이름이. 예? 예, 황희정승이 원래 도야지. 자나 호나 이런 게 많은 거지. 왜냐하면 오래 살으라고. 근데 실제 집에서 지어준 성명은 도야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막 지면 오래 산다고 생각했던 게 양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생을 있다 보니까 임신해서 아기 낳을 때 아기 낳다가 죽기도 하고 운동을 안 해서. 예, 운동을 안 해서 그러니까 또 태어나도 아이가 또 허약하게 태어나고 아이 또 양반 아이들은 절대 뛰어놀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별로 안 한 거니까 체력도 튼튼하지 않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일찍 단명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죠. 야, 근데 하인들 애들은 뛰어놀고 어릴 적부터 그러죠,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몸은 튼튼하니까 오래 살고. 그러니까 그게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죠. 뭐. 야, 그런 또 뒷이야기가 있네요. 또 하나가 그 조선시대 왕들은 대부분 외자였지 않습니까? 네. 세종대왕도 이도 뭐 네. 외자로. 그렇죠. 이산, 뭐 이도. 그죠. 뭐 왜냐하면 저 옛날에는 그 피할 휘자라고 휘한다 그래서 공자나 유명한 성인들, 그 다음에 왕들, 그 다음에 조상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절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도 도라는 글자가 나오면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자로 하면 건너뛸 글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이제 한자만 특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함부로 왕 이름을 부르면 불러도 안 되고 써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반역이 되는 거죠. 함부로. 그다음에 조상 이름,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특히 이제 왕들은 한자짜리들을 쓰게 돼 있었죠. 아하. 또 이게 백성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백성들하고 또 이름 겹치지 않게. 예, 그렇죠. 왜 그 성명,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철학관 가서 지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차주도 넣어서 부족한 것도 좀 성명으로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고. 근데 혹시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흔히들 하는 실수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름 교회 돈 주고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이름 잘못 졌다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국가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 때는 태종 이전까지는 서운관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한 관직에 한 30명 정도 과거 시험을 봐서 뽑아서 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이후에는 관상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뭐 관상을 보는 그 관상감은 아니고 이제 직책 이름이 관상감인데 그래서 한 30명 정도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까지는 뭐 정삼품, 종삼품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차관까지 올라가고 총괄 책임자는 영의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직이 있었으니까 이제 학문이 어느 정도 체계화돼 있는데 지금은 뭐 국가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달 공부해도 되고 뭐 책만 보고서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너무 많아요. 이 선생님의 자기는 이게 최고다라면서 주장하는 이론, 저 선생님 또 주장하는 이론.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름을 잘 줘도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면 또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내가 짓는 게 최고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뭐 국가 자격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뭔가 체계화돼서 통계화돼 가지고 좀 뭔가 규격화되고 좀 뭔가 인정받는 학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사람들은 본인의 운명을 더 좋은 쪽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름도 좀 바꾸고 왜 법원에서도 2005년부터인가 개명 이제 더 잘 받아주고 있잖아요. 개명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개명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이름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법원에서 이제 어른이 돼서 아기 때 엄마 아버지가 져준 건데 자기 선택 없이 그걸 평생 가지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본인 이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줘서 이제 누구나 이제 개명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네. 개명하면은 이제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죠. 그런데 다만 이것도 이제 뭐 60이나 70대서 개명한다고 해서
금방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60년 동안 성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뭐 불러서 뭐 1, 2년 부른다고 바뀌어지는 일은 쉽지는 않으니까 젊어서 바꿀수록 훨씬 더 계명의 효과가 클 것이고 제일 좋은 거는 뭐 태어나서 잘 짓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어떤 외부의 운이 더 막 잘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 불리는 예. 것 때문에 나의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운명을 달리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방향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지금 저 사주명리학이나 뭐 관상이나 성명학이 다 이제 이 운명학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의 노력 없이 언젠간 큰 돈 벌어 뭐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날 거야 이런 시스템이었다라면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또 그러면은 아무 노력 안 해도 되죠. 뭐 예를 들어 어차피 김동완이가 어차피 평생 50억을 벌게 돼 있고 85세까지 살게 돼 있으면 저는 여기 안 오죠. 그냥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어도 어차피 그런데 못 하러 오겠어요. 그냥 이렇게 일을 해야지 뭔가 그게 되는 거지. 운명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년에 죽는다. 어차피 100% 내년에 죽는다고 나오면 부적한다고 내년에 죽을 게 산다. 그러면 또 그 운명 안 맞는 거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내년에 죽는다라면 못하러 일해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놀다 죽거나 뭐 은행 털고 죽지.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결정돼 있지만 내가 그 틀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처럼 정말 도화가 있으면 도화를 잘 발휘해야 되는 거고 역마가 있으면 역마를 잘 발휘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야 되는 거지. 뭐 그거를 그냥 막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명을 한 친구한테는 그 바꾼 이름을 좀 많이 불러줘야겠네요. 그렇죠. 많이 바꿔서 부르면 제가 아는 친구도 외대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 친구인데 뭐 젊었을 때 한 30대 전후 때 한 왔는데 20대 후반 뭐 이렇게 뭐 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개명해주고 러시아과를 나왔는데 러시아 제가 유학을 갔다 와라.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진짜 공부 그때 지금 저 50대 중반이니까 한 2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가서 러시아 변호사를 따왔어요. 네네. 국제 변호사를. 네. 그래서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이제 확 뭐 교류가 많아지니까 지금은 뭐 대형 로펌에서 일하면서 대학교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예. 그래서 그 전의 이름은 좀 소심하고 될까 안 될까만 계속 걱정하는 타입이었다면 이름을 바꿔주고서는 배짱도 생기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생겨서 여자 친구인데도 배짱 있게 러시아를 가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서 약간 지금은 거의 러시아 쪽에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가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계속 이제 운명을 바꾸는 거 이제 성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계속 자라나도 정말 이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주에도 뭔가 성격이 보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이드나 뭐 서양 심리학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영향력으로 아이 성격이 형성된다. 이게 거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젖을 제대로 못 얻어먹은 친구들은 뭐 담배에 빠지거나 술에 중독되거나 뭐 이런다는 식의 그런데 같은 부모를 타고나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프로이드의 그런 뭐 심리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타고난 사주가 부모하고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기본 성향이 존재한다. 그 성향대로 충분히. 그래서 저도 이제 8남매에 제가 막내인데 형제가 다 성격이 달라요. 그쵸. 다 다르죠. 그거는 똑같은 부모인데 왜 성격이 다르냐? 타고난 사주팔자와 이름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살면서 성격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 군인 출신의 엄격한 아버지한테 자란 아이가 그러면 늘 조심해야 되고 내성적으로 되는데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래의 성향으로 가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고 좀 자유로워지면 독립하면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나 부모나 뭐 이런 거의 영향력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이 더피플 책에서도 쓰셨습니다만 MBTI도 변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성격도 변하듯이 예. 성향도 바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도 어느 경우는 선생님으로 불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이름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대표님 부르게 되지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조금씩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직업에 따라서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뀌는 조건들이 꽤 어떻게 불러지느냐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불리는 호칭에 따라서. 호칭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만년과장 뭐 이렇게 막 부르는 거랑 누가 막 각하 이렇게 부르는 거랑 그렇죠. 뭐 권력감이 달라질 수 네, 있으니까. 엄마 부르는 거하고 선생님 부르는 거하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약간 너무 소심한데 나 이런 성격 좀 고치고 싶어. 아니면 어떤 분 나 너무 이제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거 좀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사주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뭐 한 40%의 성격을 형성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많이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냥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뭐 어느 곳에서는 뭐 숟갈에다 새기면 된다 뭐 이러는데 불러줘야 되는 거죠. 많이 들어야 되는 거여서 많이 불러줄 수만 있다라면 뭐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거의 그의 이름을 잘 불러주면 꽃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김동환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좀 사주라든지 본인의 운명을 좀 어떤 식으로 잘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좀 조언을 남겨주시면. 예, 사실은 뭐 요새 하여간 뭐 시국에 뭐 점쟁이, 뭐 무속,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저는 하여간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학문이고 네. 무속과 이 사주명리학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사주명리학자들이나 뭐 철학관을 아시는 분들이나 무속인들도 뭔가 분석하고 통계를 내려고 해야지 나만 뭔가 특별히 뭐가 있는 것처럼 나는 쪽집게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굿이나 부적으로 뭐 남의 운명을 자꾸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먼저 자기 운명 먼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좀 통계화 시키는 연습부터 먼저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더피플이라는 책에서도 통계화 시키려고 MBTI과 사주명리학은 어떤 닮은 꼴이 있을까, 애니어그램하고 성명학은 어떤 닮은 꼴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야지 오히려 더 신뢰받고 인정받는 학문이 되고 또 사주명리학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김동환 교수님 통해서 사주명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옳은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립니다.